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거듭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시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첫 주제, 정치권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이 내용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전진석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발언 내용,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노무현 재단에는 유족 명의로 고소를 하겠다. 아마 오후 정도에 고소장 제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정지석 의원이 발음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문제도 아닌데 상당히 고강도의 발언들을 사실 SNS로 이제 던져놓은 건데 일종의 정치권에 있어서는 금도를 좀 넘어서고 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선을 세게 바늘로 쑤셔댄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본인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강하게 나왔느냐? 그런 이제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하기 혹은 MB계의 반격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경수 의원님, 전해철, 박범계 의원들이 일제히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 가까웠던 의원들이 전방위 압박으로 강하고 그래서 정진석 의원은 이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물귀신 작회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말씀한 대로 계속 이 상황은 확전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이 국정감사 전체에 이거를 파편이 튀면서 여야 어떤 치열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구태 정치가 재현되고 있다.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각 당마다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왔던 게 이 박원순 시장이 먼저 하니까 거기 반박하면서 이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 문제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경에 태풍이 분다. 그런 참 인식이 천박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캘리포니아 나비의 날개짓이 원인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든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거와 관련해서 무리한 수사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유일하고 정말 배타적인 원인이었을까? 물론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노 전 대통령의 부부싸움도 또 한 요인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것이 또 전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좀 지나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원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기억하기에 제가 현역 의원일 때인데 저도 놀랄 정도로 당시에 그 야당 진영, 친노 진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오히려 저랬으면 그게 더 상당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인이 있는데 왜 유독 딱 집어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수사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드냐 이거예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고, 그 의도는 뭐냐?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사기의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친노층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딱 집어내가지고 자기 문제도 아닌데 지금 다시 끄집어낸 것이 바로 저는 문제의 발단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분 바로 그건데, 추미애 대표의 오늘 발언 내용이 있었어요. 최고위원회의. 그 내용 좀 들어보고요. 이어서 홍준표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탄핵 국면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사선 중진 의원의 막말이 국민을 상처 주고 있습니다.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막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을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말을 그덕그덕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한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본질은 내면하고 저까지만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두 대표의 얘기 들었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 박원순 시장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친노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나 홍준표 대표 발언이요.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흑막을 밝기 위해 재수사를 하라라고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정진석 의원이 SNS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부부싸움 하다가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아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술 마시다가 뭐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마치 흘러가는 유머를 대단히 본인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이걸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법정의 시비가 생기니까 뒤늦게 그러면 노무현도 재수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툭 던진 발언이 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물타기 차원에서 이제 재수사를 요구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한 발 더 나가 640만 달러 이제 그런 얘기 나왔습니까? 보니까 어제 그제 보니까 광화문에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등 뒤에 뭐 640만 달러 재수하라고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방으로 몰아가서 보수 진영의 말이죠 어떤 반발을 유도하기 위한 상당히 고도로 된 그런 저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호 대표가 했던 발언과 좀 비슷하신데 원장님 이야기는 약간의 계산된 발언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앵커께서 조금 아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답해야 되는데 저 인터넷으로 며칠 전 보도 내용만 이렇게 뒤져보면 나와요. 박원순 시장이 MB를 고소하겠다고 기자회견하면서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무리한 수사의 장본인으로서 MB를 지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정진석 의원이 뭐가 그게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냐, 부부싸움이 원인이지라고 답변했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리한 수사도 요인의 하나에 불과하고 부부싸움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확인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어떤 게 원인이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튀어나왔냐 이것이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주 원인 말씀, 기왕이 원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건너 올라가서 원인을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국정원의 원세훈 전 원장의 어떤 댓글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지금 알려진 사실 아니까 이 부분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붙이니까 거기서 그때 나온 얘기가 박원순이 진짜 정치 보복은 바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원래 발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냐라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 또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재론한 건 바람직한다. 계속 이야기할 거라면 결국에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계속해서 이게 가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들어온 소식은 그 유족들이요. 그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정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으로 조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직접 제출했습니다. 자, 노건호 씨가 제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게 구태 정치다 이렇게 좀 비난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볼 때 사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관대한 게 우리 한국적인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집는 그런 부분을 할 경우에는 정말 그건 정치와는 또 다른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일종의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프레임 전략인데 지금 정권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지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자리 창출이나 부동산이 복지 이런 부분이 가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일단 프레임 전략을 세 개를 딱 정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건 정치 보복으로 몬다. 두 번째 평화 구걸로 몬다. 세 번째 포퓰리즘으로 몬다라는 부분이니까 현 정부의 어떤 안보라든지 정치적인 개혁 문제 이런 포퓰리즘 어떤 민생 정책 부분을 세 틀로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여야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차관님, 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진석 의원이 그야말로 부부싸움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많은 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도발에 대해서 좀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의 그 얘기가 사자 명예훼손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아주 올곧고 고귀한 품성에 어떤 상처를 준 주변 사건 때문에 서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다른 주변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여부가 얘기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땐 상당히 그 여당에서 여권 측에서 좀 과잉 대응하고 실제 대응이 본인들에게 스스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이를테면 새로운 권력이 이동할 때마다 과거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드러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권력의 법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옳으냐 그러냐 내로남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체하고 그랬던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분명히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게 댓글 문제, 국정원 이런 문제, 사찰의 문제들이 워낙 구체적으로 증거들이 정확히 나오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후의 모든 것들은 분명히 팩트 자체만 정확히 우리가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는 부질없는 논란일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 앞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자께서 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댓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음해하거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그러한 댓글이 국정원 운영부대에서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철희 의원이 이제 이렇게 폭로했다고 하는 국정원 내부 문건 보면요, 그 사이버 사령부 내부 문건 보면 이렇습니다. IMF나 제주 해군 기지 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어떤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결재했다. IMF나 제군 해군 기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북쪽에서 디도스 공격을 하고 상당히 악성 사이버 테러를 한다라는 얘기가 그때 많았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거 디도스 문제는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저게 중국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차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그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런 부대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국내 정치 세력이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이거는 일벌백계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철희 의원의 폭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여기까지 간 것처럼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게 과잉이다, 침소봉대다. 예. 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 잘못했죠. 그것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연예인들을 예술계에서 퇴출하는 공작으로 정말 이어졌는지 이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퇴출될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분들 다 나왔어요. 그러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보수 관객들이 외면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외면한 것까지도 이것도 그냥 그러면은 문제 삼아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자 원장님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몇 가지 팩트를 전달해드리면, 자 원전 원장 이 국정원법 위반 추가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내일 아마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고요. 단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고소를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관련 차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예.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철희 의원 이제 얘기 나왔지만 예. 우리 차명진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이제 2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제기하는 것이 거기까지의 역할이고 이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건 검찰에서 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서 뭐 돈을 상당히 나가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글 하나 올리면 거기에 댓글 바로바로 반응하고 말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석영이나 김매나 이런 블랙리스트는 본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두고 보일 일이지만은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체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사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할 만한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수사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협치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주십시오. 예, 자 청와대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죠.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다시 제안을 한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는 여전히 노입니다. 네. 5명이 만날 확률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두 번째 거절을 한 거고 그것도 이제 단호하게 잘라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청와대에는 이제 한 10배의 노력을 더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홍준표 대표를 이제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오자 회동은 필요하다. 아까 홍준표 대표가 이건 국민의 보여주기식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국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위기 상황,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 대표들, 청와대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오자회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는 좀 흔쾌하게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통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거듭단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 20석이 넘는 의원, 특히 의석 107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좀 약간은 따로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 따로 만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따로 만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까지 의석이 20개 넘은 그러면 당당 개별 단독 회동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자 회동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요. 하고 별도로 국민 보여줘서 하고 난 다 함께 토론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따로 별도 토론 거듭단체 넘는 의원들을 하다. 그리고 같이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 같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예. 기회를 주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 혹은 뭐 2시간, 3시간까지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훨씬 더 득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단독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대표가 마음을 크게 먹어서 이번 대통령 초청에 응하기를 촉구하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요, 진정한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자 회담보다는 네. 단독 영수회담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꼭 강경한 말장난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집권 4개월 만에 네. 말씀으로만 협치를 강조하다가 이제 실제로 협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단독 회담이 바람직하다. 예, 홍준표 대표 단독 회담 정도는 어떻게 수용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그래서 일단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하여튼 이게 들러리 회담 안 한다. 그리고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하면서 뭔 또 회담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쯤이면은 받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앞으로 여야 관계가 예,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5년 가는 겁니다. 여기를 크게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서 보면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쯤 한번 만나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예, 뭐 거기에 맞는 예우를 예, 제1당 대표이자 지난번 대선에서 2등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뭐 알아서 여당에서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오늘이라도 청와대 쪽에서 무슨 정무수석을 보내서 정중하게 이렇게 청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27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던데 아까 하여튼 저는 추석 이제, 전에 제 바람을 얘기 드린 거고 예, 예. 홍준표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는 예, 제가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추석 직후에 추미애 대표하고 이렇게 3자가 만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법연수원 3명이 예. 동기인가 봅니다. 예, 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나이는 제일 많으신데 예, 예, 연수원은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몇 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가 원내 대표할 때 주호영 그때 원내 수석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의 관계가 참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재밌었는데 예.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예. 한 분은 원내 대표, 한 분은 원내 수석. 예. 나이나 뭐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하여튼 홍준표 원내대표는 뭐 이 세 분 회동에 그렇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게 자기가 일정하게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차기 이런 컨셉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할 겁니다. 뭐 그런데 예. 뭐 여기서 뭐 특별하게 핵심적인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뭐 그렇죠. 저는 이게 정치적 의제보다는 예. 세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기회가 예, 예. 아마 됐으면 좋겠다. 추미애 대표는 이제 뭐 추다르크 때 홍준표 대표는 홍트럼프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좀 강대강입니다. 많이 부딪힌 경우가 있는데 예. 약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서 이렇게 같이 예. 거들면서 하면은 세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신뢰도 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은 안 되고 이후에 이 회동이 됐을 때의 그 모습 어떻게 좀 비춰질지 국민들이 좀 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예, 추석 뒤에 이게 있죠. 예,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분류하는 대상들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갈등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13대 국회 때부터 처음 이제 언론 생활하면서 일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매번 이제 국감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들, 뭐 이병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불러서 과거의 문제들 명확하게 파헤치겠다는 거. 거기에 이제 딱 바로 맞불을 놓으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지금 이제 인사수석
혹은 뭐 정우영 안보실장 가려서 안보 문제나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을 파헤치겠다라는 정확하게 이제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5.18 관련해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 또 정의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인으로 파헤치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얼키설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허용할 경우에 이게 그야말로 참 또 다른 정당들은 민주당이나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또 재벌들을 또 부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과거에 봐왔던 똑같은 또 정치 싸움의 한판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요번만큼은 좀 그야말로 증인을 놓고 여야의 빅딜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건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말이죠. 서로 적절한 기브앤테이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증인 불러내기 경쟁이 붙어서 국감은 정말 완전 정치 싸움판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여야가 다 공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꼭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이님 예전에 그렇게 계실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협상을 해야 항상 이렇게 여야가 리스트를 넣고요. 서로 이렇게 하나씩 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불러할 사람은 그렇죠. 하고요. 이번에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제 서로 지우다가 안 되면 이제 원내 대표가 원내 수석이 만나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지어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예측은 이래요. 지금은 아마 부를 사람이 여당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을 바꾼 지 바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여당이 그래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당한테 후과가 오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아마 제가 지금 예측하기에 여당에서 부를 사람 2사람, 야당에서 부를 사람 1사람 이런 식으로 지어 나가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일정하게 이제 약간의 담화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놓고 자유한국당이 뭐 뒷거래 뭐 물밑 뭐 추악한 뒷거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물밑 협상입니다. 그 협상은 필요한 거죠. 그건 조금 다릅니다. 이거하고 다릅니까? 해당 사안을 물밑 협상하는 거하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있어서 어떤 담합한 거하고는 다른데 그거는 해당 사안하고 다른 사안을 끼워넣기 한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끼워팔기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로그롤링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거기는 있었어요. 그죠? 김명수 후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주고 저걸 받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른 거 고소고발 취하 내지는 선거법 내지는 뭐 개헌 요것을 전혀 다른 사안을 끼워 넣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 치졸한 거래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거 했잖아요. 이를테면 박성진 그 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면 뭐 김희수라든 김명수 대법원장 좀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식의 제안들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끼워넣기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기 막 증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협상들이 제안됐다라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카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건 분명히 로그롤링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 제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로그롤링 할 때는 이제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감 증인 진전에 빅들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면 국감장에 이번 국감에 꼭 나와야 될 한 사람을 꼽는다면 차 의원님 누구 꼽겠습니까? 저요? 야당이니까 문정인 그 특보라는 분을 한번 알겠습니다. 원장님은요? 참 여당 입장이면 매우 좀 조심스럽는데요. 희망사항으로 본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5.18에 관련 다시 한번 그래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차면증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